자, 이번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이 부분과 관련된 협조를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현 20대 국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지만 훨씬 중요한 전쟁은 시작이다. 국민 생계와 생업 걸린 코로나 경제 전쟁의 서막, 통합당 원내 지도부에 조속한 응답을 요청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다 아시는 대로 통합당이 이제 현금 살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에서 막판 총선에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자, 더 많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자고 의견을 바꿨으니까 빨리 이거 의결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근데 통합당은 또 이제 바로 협조할 수 없는 사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령탑이 무너지고 상의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 당론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줄지 혹은 우리 지고 났는데 여당에게 협조할 마음 지금은 없어. 그래서 시간을 좀 끌던지 이걸 결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건 저것도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거짓말성, 면피성, 변명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정부 상대로 질의도 하고. 근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이에요. 이번에 공천도 받지 못했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다 주기로 했으니까 특별히 야당의 협조는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재부와 여당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동일된 안을 갖고 야당에게 협상을 요청하든지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민주당 측면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갖고 반대로 그러면 통합당이 만약에 하나라도 그래도 이제 패배에 대한 그 여운이 좀 남았기 때문에 목리를 부린다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거나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선거는 지금 있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5월 거예요. 30일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겁니다. 그럼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긴급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누가 협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으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미 뭐 선거 때는 여야 간에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데까지는 큰 틀 안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 정부도 어차피 지금 정부 예산 안에서 지금 세출 조정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얼마든지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큰 이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좀 협상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언제부터 협조를 야권에 요청했다고 그냥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견을 정리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근데 협조를 요청 안 하면 여권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말에 4+1로 다 했잖아요. 자, 두 분이 또 이제 여기서 논쟁을 하실 제 모양새를 슬슬 보이시니까 제가 끊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게는 사실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통합당의 벽보다는 정부와 이 조율을 하는 그 안이 더 힘들지 않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총선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가장 적극 지원하는 미국도 전가구에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지원이 맞다고 본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재정 여력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좀 묘해진 게 총선 이제 임박한 막판에 전원에게 주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좀 변했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친다면은 이해찬 이 대표의 말은 반드시 약속은 지키고 책임은 진다라는 얘기가 다 주자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집하려는 것이 아닌지.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서 김성환 평론가의 말 따나 재원이 중요한 문제인데 민주당의 재원과 관련된 입장은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2차 추경에서 정부 제시 대비 3조 원을 증액해서 13조 원을 마련하면 된다. 통합당은 국채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 올해 본 예산을 조정하다. 근데 이 얘기도 총선 전에 했던 얘기인데 본 예산 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5조 원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 사실 지금 2년 남은 현 정부의 힘이 될 수 있는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정부와 이 안을 가지고 각을 세우기도 뭐한 상황인데.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선거 기간 중에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국간직이니까 예. 빚을 내는 방식으로 우린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예. 그럼 그거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역할하고 지금 기재부가 하는 역할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최대한 하여튼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은 네. 정치권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 안에 합의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 방안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빚을 하나도 안 내고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빚을 어떻게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또 빚을 내서 쓴다 하더라도 최대한 알뜰살뜰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지 빚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뭐 만약에 아이들의 교육비가 한정이 돼 있는데 사교육을 위해서 어딜 이제 보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솔직히 이제 아버지가 옷을 안 사입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백화점에서 남성 정장 매출이 줄어들면 경제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표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은 다른 걸 줄이자는 입장인데 빚은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는 어쨌든 국채 같은 걸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끌어오는 거고 경정은요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과 기재부는 항목을 변경하자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좀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해서 돈 좀 더 마련해 와라. 지금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건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좀 밥그릇을 지키자. 우리나라 지금 빚이 현재 중앙정부가 750조고 공공기관이 600조고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다. 그래서 우리나라 빚이 지금 2300조나 된다. 이 상황에서 더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 좀 이번에는 우리 말대로 한 70%만 주자라고 하는데 만약 기재부 안대로 하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대로 이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실망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여당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 결론적으로 보면 여당 안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도 지금 민심이 이렇게 나타난 이상 여당이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성 옷이 경제 지표로 활용된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근 뉴스가 하나 생각나서 백화점 내에서 이제 남성 명품 매출이 최근 증가했답니다. 그 얘기는 하반기에 경제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지표가 하나 등장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제시한 지급안의 재원은 그렇다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빚을 내는 거 말고도 보신 대로 SOC 국방비 사업 여기에는 이제 무기 도입이나 무기 체제 개편이나 노후 장비 교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32%. 공공자금 관리 기금 축소, 기금 재원 활용, 공무원 인건비 이런 안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국방비에 손을 대는 것은 보수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내용들이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F-35 구매를 좀 내년으로 미룬다 이런 쪽인데 저도 솔직히 참 국방 예산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부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급하는 것을 내년에 지급하면 된다. 그것은 미국과 좀 얘기를 잘 조율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항목 조정은 어쨌든 현실적이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부분 짧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보상비를 이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데 연가 보상비 이제 회사 다신 분 다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연가를 다 못 썼을 경우 혹은 전략적으로 연가를 좀 남겨서 그걸 돈으로 돌려받는 건데 이것을 이제 손대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개별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연가 보상비 받는 거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좀 실망하거나 그런 여론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코로나19로 뭐 물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좀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 네.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특히.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걱정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 나서준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 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요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칙상으로는 저는 다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예. 일단 사회적 고통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불편하지만 수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